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비례정당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이야기입니다. 자, 언론에서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이 보수 언론들, 기득권 언론들이 이 두 정당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좋은 기사가 없어요.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이런 조명을 비춘 적이 없습니다. 자, 미래한국당에 이제 새로운 순번으로 비례 후보들이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선교가 대표일 때 썼던 비례대표 순번 싹 다 치워버리고 황교안 대표의 입맛에 맞는 순번으로 쫙 다시 깔렸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정당법 위반 소지가 다분히 존재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줄줄이 다 취소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얘기는 뭐 넘어갑시다. 미래한국당이 뭘 하든 어떤 식으로 장난질을 치든 그들의 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고 한다고 해서 그들의 표가 줄어들지도 그들의 표가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한국당 얘기는 일단 접어둡시다. 자, 열린민주당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의 비례 순번이 이제 정해졌는데, 자, 언론 기사 한번 볼까요? 한겨레의 기사입니다. 열린민주당 비례 선정도 파행. 자, 여기서 비례 선정도, 열린민주당 자체가 그냥 파행이었다라는 뉘앙스죠. 비례 선정, 그러니까 순서를 정하는 것도 파행이다. 네, 굉장히 열린민주당에서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타이틀을 뽑았네요. 최강욱, 김의겸 전면 배치. 자, 이렇게 했습니다. 순번을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전당원 투표로 확정된 이 순서를 중앙위에서 찬반 투표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잡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은 절대 바꿀 수 없다. 국민이 정한 거고 우리는 그거를 따라야 한다. 뭐 이러면서 약간의 잡음이 있었습니다. 자, 공관위에서 약간의 잡음이 나왔었던 이유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을 만들 때 열심히 관여했던 분들이 민은 후보가 기대와 달리 조금 뒤로 밀려서 의결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수정될 여지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를 받은 이력이 있고 아들의 국적 포기 이력이 있는 주진영 후보에 대해선 12년 전에 단 한 번 음주운전에 걸렸다며 아들 국적 포기는 본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나. 공관위원들은 너무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주진영 후보의 예전에 음주운전 이력. 자, 이건 충분히 비판의 소지가 있는 영역이죠. 자, 정의당의 신장식 변호사.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이력으로 결국은 사퇴를 했는데요. 자, 이 얘기와 같이 오버랩이 됩니다. 자, 어쨌든 열린민주당에서는 우리는 문제 없다고 판단한다. 주진영 후보 내릴 생각 없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결국은 열린민주당이 안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도 비례 1번, 뭐 비례 2번 여러 문제가 있는 후보들이 있지만 안고 가기로 한 것이죠. 결국 선택은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열린민주당의 선택은 주진영 후보를 안고 가는 것이고 그 결정을 국민들이 받아들일지는 선거 결과가 말해줄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자, 열린민주당 후보군 중에 황희석 후보가 있습니다.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죠. 이분이 페이스북에 검찰발 국정농단 세력, 검찰 쿠데타 세력 명단이라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야차들에게 다치지 않도록 널리 퍼뜨려 주세요. 자, 이렇게 글을 올렸네요. 직진입니다. 열린민주당에 포진되어 있는 후보들의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들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속이 시원합니다. 자, 이 리스트를 올리자 우리의 관종 진중권 씨 바로 발끈하고 글을 올립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안을 놓고 이게 올바른 방향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 바라봐야 되는 지표 몇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가 기득권 언론들이 발끈하는가, 두 번째 미통당이 발끈하는가, 세 번째 새로 생긴 지표 관종 진중권 씨가 발끈하는가. 이 세 가지 지표가 발끈한다, 다 같이 발끈한다 이러면 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자, 이번 황희석 후보의 이 검찰 쿠데타 세력 리스트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관종 진중권 씨가 발끈하고 나섰네요. 진중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팬덤만 믿고 조국 끈앞풀들이 너무 설쳐대는군요. 네. 응원합니다. 자, 이 황희석 후보의 이런 행보, 더불어민주당에서 몸살이는 의원들의 행보와 많이 대비되죠.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속 시원하게 해주는 스타일, 제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불호는 분명히 갈릴 겁니다. 열린민주당의 후보들이 좀 셉니다. 면면이 다 좀 세요. 공격수들이죠. 그러다 보니 호불호는 갈리기 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데, 어쨌든 제 스타일이다, 이런 대박 행보들이 이 후보자들 면면이 한 명씩 한 명씩 이어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듣고 싶은 속 시원한 이야기 계속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더불어시민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더불어시민당은 34명의 후보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더불어시민당의 지급의 모습을 보면 불안불안 위태위태입니다. 일단 이 더불어시민당은 플랫폼 정당, 빈그릇 정당을 표방했습니다. 일단 정의당이 들어오고 민생당도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소수 정당, 지금 원내에 있는 소수 정당들부터 들어와서 이 소수 정당의 몫을 키우겠다, 이런 식으로 스타트한 그런 플랫폼 정당인데 이들이 안 들어왔어요. 첫 단추부터 삐끗한 거죠. 물론 정의당의 욕심이 가장 컸습니다. 정의당은 열 몇 석 뭐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 결과 정의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사라질 정당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아무튼 이런 정당들이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정당들과 함께하게 됐냐면 기본소득당, 시대의 전환, 가자 환경당, 가자 평화인권당, 이런 정당들하고 함께하게 됐습니다. 들어보지 못한 당들이죠. 자, 이 중에서도 두 개의 정당은 날라갔어요. 후보를 올렸는데 함량 미달, 잘린 거죠. 자, 여기서 더불어시민당 측에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수 정당으로 함께하기로 한 정당에서 2명의 후보만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탈락됐어요. 그리고 민주당 후보는 11번부터 배치하겠다, 그러니까 10명을 무조건 소수 정당이 원내에 진입하는 것을 이루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는 더불어시민당이 3번부터 민주당에게 후보를 준다라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순위에 2명밖에 못 채웠어요. 그러면 민주당을 3번부터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니냐. 자, 더불어민주당에게 그런 것을 요구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그건 더불어시민당이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발을 뺍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시민당 측에서도 원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11번부터 넣는 것을 관철시킬 생각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큰 불만이 있습니다. 선거는요, 전쟁이에요. 전쟁에서는 흙탕물도 묻히고 다치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서로 육탄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이 둘 다 도포 있고
가끔 묻고 뒷짐지고 선거를 하려고 한다. 흙탕물 하나 하얀 내 도포에 튀면 안 된다. 선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지 좋죠. 명분 좋죠. 그래서 명분대로 진행해 왔잖아요. 그런데 정의당이 안 들어왔고 민생당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명분 다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안 들어왔으니 민주당 순번을 앞순으로 땡긴다. 이렇게 결단을 왜 못 내리는지 저는 답답합니다. 공격 당하겠죠.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이 공격당하지 않도록 앞에서 방패막이를 해주면 되죠. 그런데 더불어시민당의 이 주축 인사들도 민주당 이중대다라는 이야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내 옷에 흙탕물이 튀는 걸 참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선거를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시민당에 표를 줘야 된다. 아니다. 표를 주기가 어렵다. 뭐 갈리죠. 저는 더불어시민당에 표를 줘도 되고 열린민주당에 표를 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더불어시민당보다는 열린민주당에 더 마음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린민주당을 찍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이걸 알아야 돼요.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권자는 소비자와 똑같죠. 자, 더불어시민당은 물건을 팔고 싶어요. 그런데 주력 물건은 뭐냐? 민주당 후보예요.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더불어시민당을 찍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단에 끼워 팔기를 좀 하는 거죠. 근데 끼워 팔기를 한두 개를 하면은 모르겠는데 10개가 끼워 팔기예요. 본 물건은 최대 7개야. 적으면은 6개, 5개가 될 수도 있어. 근데 끼워 팔기는 무조건 사야 돼.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좋습니다. 양보한다 칩시다. 자, 이 끼워 팔기 물건에 최강욱, 김진애, 황희석, 주진영 이런 물건이 끼워 팔기 물건 안에 들어있다 치면 살만하죠. 끼워 파는 물건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러면 삽니다. 근데 앞에 끼워 파는 물건이 뭔지 몰라. 이게 양품인지 불량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 물건은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어. 이런 장사가 되겠습니까? 기회가 왔잖아요. 2명밖에 못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정의당, 민생당 자기들이 걷어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을 3번부터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과 미통당 뭐 공격하겠죠. 그럴 때 더불어시민당은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정의당과 민생당과 기존 정당들이 다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민주당 앞에서 방패막이를 해주면 되는 건데 이게 또 싫은 거예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둘 다 선거를 너무 깨끗하고 점잖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는 선거 못 이겨요. 자, 오늘 순번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이 만약에 민주당의 순번을 3번까지 아니더라도 앞으로 많이 당겨 놓는다면 양상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끼워 팔기 물건이 불투명하고 끼워 파는 물건이 양품인지 불량품인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이 숫자마저 많으면 많이 안 팔릴 거예요. 근데 이 숫자가 만약에 앞으로 많이 당겨진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수 계산기 막 놓고 더불어시민당이 몇 %, 열린민주당이 몇 %, 그러면 몇 번 후보까지 당선이 되고 이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서 전략 투표하는 그런 재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에는 몇 명까지는 꼭 당선시켰으면 좋겠다.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요 선까지는 꼭 당선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야 유권자들이 이 선택하는 재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어디다 찍지?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은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전략적인 투표를 하는 재미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더불어시민당이 민주당을 꼭 11번부터 배치를 한다로 고집을 한다면 이 재미가 너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순번을
앞으로 당겨야 된다. 그래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